애저에 대해서 우선 우리가 애저의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주요 서비스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애저는 2008년에 시작이 됐고요. 발음은 애저라고 하시면 돼요. 뜻은 쪽빛, 그러니까 하늘 색깔이죠. 그리고 전 세계 60개 리전에서 제공되고 있고 현재 매출 2위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애저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라는 거죠. 클라우드 제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뢰성, 보안이겠죠. 예, 뭐 다른 많은 특징들이 있겠지만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들이 바로 보안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클라우드를 사용을 할 때 우리 회사의 자산이 안전하게 지켜지는지, 그리고 고객 데이터는 또 안전하게 내가 보관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애저나 이런 클라우드 보안을 위해서 매년 1조 정도의 보안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국방부나 이런 공공기관에다가 클라우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신뢰성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애저와 함께 애저 스택이라고 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로 고객의 데이터 센터, 즉 온프레미스 환경의 클라우드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 서버를 만든 회사답게 애저 서비스 자체를 윈도우 서버에다가 설치를 해서 물리 장비, 그리고 파트너들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HPE나 델, 그리고 레노버, 시스코와 같은 하드웨어를 만드는 파트너들과 협업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를 그런 물리 장비에다가 설치를 해서 고객 데이터 센터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클라우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개발 환경, 즉 어떤 이야기냐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을 했죠. 이미 몇십 년이 된 개발 툴인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애저에 굉장히 통합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분들은 애저 포털 사이트나 그리고 커맨드 라인에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애저의 많은 리소스들을 직접 개발하시면서 생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깃허브를 인수하면서 데브옵스 쪽 그리고 오픈소스 쪽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의 어떤 편리성이나 자유도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인공지능 서비스 관련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그 애플의 시리 서비스를 만든 뉘앙스를 한 22조 원에 인수를 하면서 인공지능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오픈 AI 재단이라고 해서 자연어를 처리를 하는 그 GPT-3라고 하는 엔진을 개발하는데 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죠. 한 1조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용 서비스 중에서도 독점 라이센스들을 이 오픈 AI 재단으로 부여받아서 그 인공지능 서비스, 특히나 이제 언어 처리에 대한 서비스들을 애저에 접목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애저에는 어떤 서비스들이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아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상 머신, 그리고 스토리지, 디스크죠. 그리고 네트워크, 가상 네트워크, 다른 고객이랑 내 데이터가 분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같은 이아스 서비스가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그 위에 파스 서비스죠. 컴퓨팅 쪽에서도 요즘 가장 많이 주목받고 있는 컨테이너 서비스, 쿠버네티스 기반의 컨테이너 서비스 뿐만 아니라 또한 웹이랑 모바일을 파스 형태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위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또 로직 앱과 같은 RPA 형태의 서비스, 그죠? 이제 사람이 매일매일 반복하는 작업들을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처리를 해주는 서비스들, 이런 것들도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우리가 가상 머신이나 물리 장비에다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쓰셔야 됐죠. 하지만 이제 클라우드에서는 OS 설치랑 DB 프로그램 설치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파스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컴퓨팅과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소스 코드, 프로그램이겠죠. 그죠? 그래서 개발자분들이 PC에서 혹은 노트북에서 작업한 그 소스 코드를 쉽게 이런 가상 머신이나 파스 서비스에다가
배포를 할 수 있는 이 DevOps 환경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좀 더 이게 확장이 되냐면 이쪽 제조 쪽 같은 경우는 센서에서 오는 데이터들도 또 요즘은 또 디지털 트윈 같은 기술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통해서 기존의 제조 쪽에서는 공장에서 어떤 데이터를 처리를 했다면 이제 그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옮겨서 그죠? 클라우드에서 분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과 같은 서비스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클라우드로 업로드가 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그리고 또 저장하기 위한 뭐 하둡 기반의 빅데이터 솔루션들 HD 인사이트로 대변되는 이런 빅데이터 관련된 서비스 그리고 실시간 분석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 서비스 특히나 머신러닝 스튜디오를 통해서 정말 머신러닝을 전문으로 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아니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 모델이 이미 제공되는 게 200개 이상이 제공이 돼요. 그걸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값, 인사이트를 얻어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만든 서비스, 우리 회사에서 만든 서비스가 외부에 있는 다른 고객 혹은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또 사용이 되고 활용이 되어지려면 API 형태로 활용이 되어져야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통합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서비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로벌 서비스를 하려면 컨텐츠를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사용자들한테 실시간으로 빠르게 전달을 해야겠죠. 당연히 CDN과 같은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컨텐츠를 쉽게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동영상이 대세죠. 그죠? 동영상을 쉽게 스트리밍할 수 있는 미디어 서비스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서비스 전체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로그 분석 서비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백업, 그리고 재해복구 서비스. 한 리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리전에서 그 서비스를 받아줄 수 있는 그죠? 재해복구 서비스, DR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DR과 같은 서비스가 또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또 보안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시큐리티 센터 같은 그죠? 애저에서 있는 모든 서비스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었기 때문에 어떠한 보안 이슈가 있는지 일반 사용자가 알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보안 센터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애저의 취약점 분석을 쉽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시큐리티 센터 같은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애저로 로그인하는 사용자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증 서비스도 다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애저에서 많이 사용되는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가상 머신입니다. 워크로드라고 하죠. 보통 내가 어떤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작업에 특징이 있을 거고 그 특징이 가장 적합한 가상 머신들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게임 서비스 같은 경우는 메모리보다는 오히려 CPU를 많이 쓰죠. 그러면은 CPU에 최적화되어 있는 가상 머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CPU보다는 메모리를 많이 쓰죠. 그러면은 메모리에 최적화되어 있는 가상 머신, 이런 워크로드별 다양한 가상 머신들을 MS 애저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보셨던 파스 형태의 웹 서비스 혹은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내가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코드만 내가 준비를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웹 앱이라고 하는 형태의 파스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요. 자,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함수 앱, 펑션 앱이라고 얘기하는 애저 펑션스라고 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근에 이제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서버리스, 서버가 없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코드만 남아 있는 거죠. 이런 서버리스 형태의 서비스가 바로 함수 앱입니다.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웹앱과 함수 앱의 차이점, 함수 앱은 말 그대로 진짜 코드만 내가 작성해서 업로드하면 바로 실행이 돼요. 그리고 뭐 인프라 모니터링, 보안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웹앱은 코드를 작성해서 사용해도 되긴 하지만 부하 분산이나 이런 크기 조정에 대한 거, 그리고 내가 어떤 가격을 선택을 할 건지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웹앱보다 좀 더 코드만 개발해야 되는데 집중해야 되는 게 바로
함수 앱이다. 그래서 웹앱보다는 더 편한 게 바로 서브리스 함수 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이면 당연히 우리는 그 데이터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죠. 그때 사용되는 게 바로 애저 머신 러닝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술 수준과 상관없이 위즈익 방식으로 내가 학습 모델을 선택을 하고 데이터셋을 선택을 하고 쉽게 인사이트를 끄집어낼 수 있는 바로 머신러닝 서비스도 애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애저 서비스를 활용한 고객 사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엔터테인먼트 쪽은 웨이브, 우리가 아마 써보셨을 분도 계시겠지만 웨이브는 애저를 어떻게 활용을 했을까요? 우선 웨이브 같은 경우는 동영상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영상을 보는 사용자들이 다양한 기기를 사용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해상도도 굉장히 다양하게 쓰실 거예요. 뭔가 네트워크 대역폭이 좀 확보가 된 곳에서는 고화질로 보겠지만 네트워크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는 저화질로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고객에게 보여주는 영상의 퀄리티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끊김없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면 해상도를 낮춰주고 그리고 적절한 대역폭으로 스트리밍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포맷의 우리가 영상 소스가 사실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카메라에서 우리가 영상을 찍으면 이걸 굉장히 다양한 해상도에 따라 갖고 미리 준비를 해 둬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작업을 트랜스코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웨이브에서도 이런 트랜스코딩을 어떻게 하면 비용 효율적으로 처리할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에서는 애저에서 제공하는 애저 스팟 VM, 애저 스팟 VM이라고 해서 경매 방식으로 우리가 가상 머신을 좀 더 저렴한 최대한 90%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클라우드에서 가상 머신을 만들게 되면 대부분은 온디맨드라고 해서 그냥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가격 그대로를 보통을 씁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은 스팟 VM 혹은 스팟 인스턴스라고 얘기를 해서 유휴 리소스를 가지고 가격을 굉장히 저렴하게 제공을 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애저에서 제공되는 애저 스팟 VM이라고 하는데, 이런 트랜스코딩 같은 경우는 전체 트랜스코딩을 해야 되는 게 한 100개가 있다라고 하면요, 이게 스팟 VM 같은 경우는 경매 방식으로 구매하다 보니까 누군가 더 비싼 비용으로 그 가상 머신들을 쓰겠다고 하면 이 가상 머신들이 사라져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게 살 수는 있지만, 그죠? 싸게 쓸 수는 있지만 언제 사라질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작업을 마치는 형태로 우리가 스케줄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웨이브 같은 경우는 이런 스팟 인스턴스, 스팟 가상 머신들을 통해서 비용을 무려 80%나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변환 속도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던 거죠. 왜냐면은 영상을 처리를 할 때 가상 머신 한 대 쓰는 것보다는 100대를 가지고 쓰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죠? 그래서 저렴한 가상 머신들을 여러 대로 하게 되면 비용도 줄이고, 그러다 영상 처리 속도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임사 넥슨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은, 기존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클라우드 회사의 모든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쓰다 보니까 그쪽 인프라에 만약에 장애가 발생을 하면 전체 게임 서비스가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업들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는 주제가 바로 클라우드 쪽은 멀티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일 클라우드에서 모든 인프라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2개 이상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인프라를 분산해서 벤더별로 분산해서 사용하는 게 최신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바일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접속자, 동시 접속자들이 굉장히 높죠. 그죠? 숫자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걸 굉장히 빠르게 또 고속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는 비용 효율적으로도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요건들이 있는데 빨리 처리해야 되고 비용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로직 자체가 심플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가용성도 높아야겠죠. 데이터베이스가 갑자기 한 대로 구축을 했다가 서비스가 장애가 발생을 하면 전체 서비스가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고가용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최소 2대 이상. 그죠? 원본 소스가 있으면 이걸 복사가 되는 백업이죠. 백업 데이터베이스를 잘 만들어주는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요구 조건이 있었는데 애저를 통해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을 함으로써 기존의 이제 클라우드와 애저상의 두 개의 인프라를 구축을 하면서 한쪽이 장애가 나더라도 전체 게임이 문제가 없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면서 고가용성,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대 서비스가 장애 나더라도 다른 쪽의 데이터베이스에 백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서비스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였고요. 그리고 오피스 365 E5를 도입을 해서 재택근무자들이 집에서 일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높은 수준의 보안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해서 유연한 재택근무 환경을 만든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넥슨의 기술본부 인프라 그룹장 같은 경우는 애저를 사용을 해서 안정성과 고가용성을 확보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의료 쪽은 365MC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MC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지방 흡입 수술의 명가죠. 그래서 이 365MC 같은 경우는 어떤 또 고민이 있었냐면 사람마다 이 지방층이 두께가 다 다른 거죠. 그리고 위치도 다 다르고 그래서 피부와 근육 사이에 그죠? 지방층을 정확히 찾아내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이 시술하는 도구가 캐뉼라라고 합니다. 캐뉼라를 통해 가지고 이 지방을 분해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사람의 손의 그 떨림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손이 너무나 그 캐뉼라가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피부에 손상이 생기게 되고 또 적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죠? 또 수술이 제거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정교한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65MC 같은 경우는 애저를 어떻게 활용했냐면 수술용 캐뉼라에다가 모션 인식 센서를 달았어요. 그래서 센서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애저의 IoT 스윗에서 분석을 하고 수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 동작의 패턴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정확도가 떨어지는 움직임이 언제인지 그런 걸 다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할 때 지금 깊이가 너무나 깊다거나 얕다거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제 수술 도중에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수술이 좀 더 정교하게 정확도가 높게 이루어지겠죠. 당연히 환자분들의 만족도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의료 현장에도 이렇게 IoT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캐뉼라에 18만여 개의 데이터를 수술할 때 보통 나오는데 그것들을 예전에는 그냥 수술 끝나면 그런 데이터들을 저장하지 않고 그냥 다 그죠 흘려보낸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이 데이터를 클라우드에다가 저장을 해서 수술을 할 때 그 데이터에 더 뽑아낸 인사이트 그죠? 그걸 통해 가지고 수술을 정교하게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교육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교원그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몬학습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교원그룹 같은 경우는 교원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했냐면요.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맞춤형 일일 수업을 만들고 그리고 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학생별로 개별화된 난이도의 문제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그걸 풀고 어떻게 정답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다음에 학습 가이드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학습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학생의 수업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하루에 보통 한 10시간씩 걸렸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렇게 한 10시간 정도가 걸렸는데 이 데이터 분석을 애저 쪽으로
옮겨서 했더니 그죠? 처리 시간은 30%가 단축이 되고, 그리고 학습 데이터에 그 데이터를 학습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들이 애저에서는 한 2, 3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우리가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또 좀 더 스마트한 학습 환경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교원그룹의 허미경 연구원님에 따르면은 애저를 통해서 비용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실 수가 있었고, 이 데이터 분석에 대한 시간들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단축을 한 거죠. 거의 한 3분의 1로 단축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좀 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바로 애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